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코인 또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먼저 문제가 생기면서 지정학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금은 부분이 큰 상승 흐름이 있었죠. 증시 또한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린란드발 유럽하고 대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안 그래도 약화되어 있는 증시를 타격을 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반등 흐름이 이어졌지만 전일 새벽 2시 기점으로 해서 일본 조기 총선 관련해서 일본 국채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 국채 또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국채 상승의 부담으로 나스닥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타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당분간은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원자재 부분이 되겠죠. 저도 계속해서 금과 은을 거래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상승 흐름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높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포모가 와서 어디서 매도를 칠까 이 부분만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를 쳤다가 손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도를 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수익 청산 구조를 가져가면은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 바로 손절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에 가장 강한 섹터가 코스피 증시가 되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거의 15만원까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거린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대차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두 자릿수 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말도 할 필요가 없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나 니케이 증시, 아시아 증시는 별도로 봐야 되겠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변수 문제들은 원자재에 큰 상승을 가져오고 있고 코인과 미 증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주도 섹터 부분을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겠죠. 이 반등할 때 이 주도 섹터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위쪽 상단에 다 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해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할 현금이 없다라는 것. 차트신이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쪽 상단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 포모가 와서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이 계속해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간 분은 수익도 보지를 못하고 손절을 해야 되나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면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이 크게 일어나면 큰 수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수익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전일 매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러한 수렴 형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곧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멤버십에 공지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변동성이 1%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하면 3%까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된 데이터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에 매매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매매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확대될 때 이때 손실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봉 차트가 되겠고 오른쪽이 240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연봉 시가가 되겠고 일봉 차트에서 이 파란색 영역이 기준 영역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그린란드 문제로 연봉 시가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봉 시가 밑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위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린란드 문제로 그 지지 라인을 갭으로 이탈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하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락 흐름이 있었고 첫 번째 기준선 영역이 왔을 때 큰 반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항상 기준 영역은 첫 번째 왔을 때 강한 반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린란드 문제로 추가 하락이 있었죠. 기준선 영역을 이탈하고 다음 기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기준선 영역에서 또 크게 반등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파란색 영역에서 진입을 했다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가서 손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파란색 부분에서 들어간다면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선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 파란색 선에서는 매도로 치면 또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트시는 전일 기준선이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방향을 봤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분할 매도로 계속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 수익을 청산하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매도로 진입을 해서 하락을 하면 수익을 청산하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캔들의 이 기준선은 공개방에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매수 진입해서 롱으로 또 수익 보시는 분이 있죠. 현재 그린란드 문제로 첫 번째 구역선을 이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역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된다면 24,500까지 열리기 때문에 폭락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선 영역에서 행보를 하다가 하락할 수도 있고 악재의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또 바로 하락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일 일본발 악재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듯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 이 기준선에서 지수가 이탈하느냐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판단하고 매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의 실적도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적 발표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